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오랜만에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도 반가우시죠? 자, 뭐 반가우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설날 명절은 다들 잘 보내셨죠? 저도 고향에 다녀왔는데 갑자기 눈이 많이 와가지고 눈길에 좀 고생을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좀 폭설로 인해서 피해 보신 분 없으시길 빌면서 자, 지난주에 축구토토 승무패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프로토 구매할 때마다 밴드 멤버십 토론방에 저배당 투폴로만 공유를 드렸었고 이번 주 공유드렸던 프로토까지 적중을 하면서 지난주부터 지금까지 공유드렸던 세 번의 프로토가 세 번 연속으로 적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축구토토 승무패 1등 당첨 금액 최소 30억 이상이 될 회차에서 쓸 수 있는 구매 금액을 프로토로 벌어놨기 때문에 이번 회차에 좀 구매 금액을 크게 가져가 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당연히 구매 금액을 크게 늘린다고 해서 당첨이 되는 건 아니겠지만 2월이 2회나 됐고 당첨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럴 때는 뭐 등수에만 들어도 평소보다는 좀 돈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좀 구매 금액을 크게 가져갈 거라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 프로토 적중한 거 말씀을 드려서 생각이 났는데 어제 밤에 장인어른과 술을 한잔하면서 딱 우리나라 축구 경기를 보려고 기다리다가 베트남 대 중국 경기가 하고 있길래 봤는데 와, 진짜 중국은 축구 선수 새끼들이 아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물론 베트남 선수들이 잘한 것도 있긴 하지만 중국은 도대체 뭘 하려는 건지도 모르겠고 중국의 자랑 우레이 선수는 도대체 에스파뇰을 어떻게 입단한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돈 주고 들어가는 기부 입단 뭐 이런 게 있는 건지 아무튼 중국은 쓰레기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제가 중국 경기 보다가 감탄사를 연발을 하면서 술을 많이 마셔서 정작 한국 경기는 못 보고 잠이 들었는데 김진수 선수의 헤딩슛과 권창훈 선수의 골로 0대2로 승리를 하면서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행 확정을 지었더라고요. 본선 진출한 건 확실히 축하할 일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경기 내용적으로 뭔가 좀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많이 있는데 요런 걸 또 우리의 또 손흥민 선수나 황희찬 선수가 나중에 들어와서 이런 부분들을 확실히 좀 보완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은 축구토토 승무패 5회차 경기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예상하고 있는 경기 결과에 대해서 한 번씩 쭉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리는 게 최종 픽은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고만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골드린 TV 가족분들도 최종 픽 정하시기 전에 아, 배팅맨은 이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구나 정도로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중에 스페인의 경우는 컵 경기도 예정이 되어 있고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또한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차출되어 있던 선수들도 복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변수들이 많이 있어서 축구토토 승무패 5회차 전까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금요일 오후 2시에 오픈되는 배당 또한 다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는 저의 예상에 대해서는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엘체 대 알라베스. 자, 리그 15위인 엘체와 19위 알라베스의 경기이고 맞대결 전적상으로 볼 때 무승부는 별로 없고 대등하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최근 경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엘체의 활약이 확실히 더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프란 로드리게스 감독 체제 하에서 확실한 4-4-2 전술로 공격이 살아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직전 레알 마드리드 원정에서 0대2로 앞서 나가는 모습도 보여줬었죠. 물론 후반 막판에 동점골을 내주면서 2대2 무승부를 기록하긴 했지만 무엇보다도 많은 유효 슈팅 없이 적은 숫자의 슈팅에서도 확실한 마무리를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 마무리의 중심에는 역시 루카스 보에 선수와 페레밀라 선수가 있죠. 반면에 알라베스의 경우는 호셀루 선수 한 명에게 공격이 집중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최근 경기에서 보시다시피 호셀루가 막히면 골도 잘 안 나오는 현상을 보여주면서 리그 3경기째 무득점을 기록 중이죠. 또한 원정에서는 실점도 많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알라베스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엘체 사이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패턴적으로 엘체가 이번 시즌 2연속 무승부가 없는데 지난 레알 마드리드와의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 무승부가 안 나오는
나온다라고 좀 예상을 해보자면 엘체의 승리가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2번 경기 슈투트가르트 대 이프랑크. 슈투트가르트의 경우는 제가 몇 주째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골 결정력이 개쓰레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리그 5경기째 1득점도 못하고 병신짓을 하다가 바로 전 로스토프와의 친선 경기에서 1대2로 승리를 기록을 했는데 어떤 선수가 골을 넣었는지 좀 확인을 좀 하고 싶은데 뭐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답답하긴 한데 어쨌든 슈투트가르트의 득점력은 아직까지는 답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반대로 이프랑크의 경우는 중원 자원들의 활약이 굉장히 좋고 중원 자원들의 활약이 좋다는 얘기는 그만큼 활동량이 굉장히 좋다는 얘기겠죠. 일단 양팀 선수들의 결장 여부가 확실시 되면 좀 확인을 해보는 게 좋겠지만 일단은 이프랑크가 우세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현재 맞대결 전적이 3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인데 과연 4연무까지 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드는데 슈투트가르트가 이번 시즌 홈에서 4번의 역배당을 받았는데 1승 3패로 무승부가 없었다는 점을 볼 때 무승부가 나오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 프랑크가 은근히 뜬금포로 비기거나 패배하는 경기들이 있어서 조금은 미심쩍은 느낌은 들고 사실상 이 프랑크가 굉장히 우세하다라고 생각했던 경기였는데 배당 차이가 그다지 나지 않는다라는 게 의심이 가긴 합니다. 뭐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 프랑크의 승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 경기입니다. 3번 경기 마인츠 대 호펜하임. 자, 일단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는 마인츠입니다. 홈에서는 10경기 동안 5실점밖에 하지 않으면서 리그 홈 경기 최소 실점을 보여주고 있는 마인츠고 원정에서는 실점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호펜하임이지만 최근 경기력으로 볼 때는 호펜하임이 앞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서 이 경기 굉장히 애매합니다. 또한 홈팀 마인츠가 홈에서 3경기 연승과 6경기째 무패를 기록 중이고 호펜하임은 이번 시즌 최다 연패인 2연패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양 팀의 좀 패턴이 깨지는 것과 최근 호펜하임의 경기력을 생각해 볼 때 호펜하임이 3연패까지는 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후에 배당이나 선수 결장 정보를 확인해 봐야겠지만 저는 이 경기 일단 무승부를 축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번 경기 아우크스부르크 대 우니온 베를린. 자, 아우구스부르크는 공격수 히카르도 페피 선수를 영입을 했지만 아직까지 뭐 리그에서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우니온 베를린을 상대로 우세할 거라는 생각이 들지가 않는데 맞대결 전적에 있어서 아우크스부르크 홈에서는 우니온 베를린이 승리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점이 좀 많이 걸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우니온 베를린의 경우는 팀 내에서 최다 득점을 기록 중인 아오니 선수도 팀으로 복귀를 했고 파도보른의 공격수 스벤 미셸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공격에 더 힘을 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벤 미셸 선수가 현재 분데스리가 2부 리그 득점왕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니온 베를린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기대가 되고 이 두 선수의 존재만으로도 아우크스부르크 정도는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다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상대 전적 딱 하나가 좀 굉장히 거슬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저는 아우크스부르크의 무합패 투픽이면 패스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5번 경기 아르미니 대 메넨글라드바흐. 자, 우선 이 경기는 상대 전적에서도 볼 수 있듯이 메넨글라드바흐가 압도적으로 아르미니를 상대로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르미니 기준 2무 8패로 아르미니가 메넨글라드바흐 상대로 승리한 적이 없는데 아르미니가 최근 5경기 동안 패배를 한 적이 없고 5경기 동안 매 경기 2득점을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메넨글라드바흐의 경우는 개차반인 경기력을 보여주다가 뜬금없이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로 승리를 하고 다시 패배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경기력을 과연 믿을 수가 있냐라고 볼 때 그래도 꾸준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아르미니를 믿어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메넨글라드바흐의 경우는 아르미니를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플레아, 엠볼로, 띠랑 같은 공격 자원들이 이번 시즌 별다른 활약을 못하고 있다는 점과 미드필더 데니스 자카리아 선수도 유벤투스로 이적을 했기 때문에 아르미니가 이변을 한번 일으켜보기에 딱 좋은 경기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어요. 메넨글라드바흐의 가장 많은 골을 기록하고 있는 요나스 호프만 선수가 복귀를 할지 못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경기 경우는 승무패 지우개 찬스가 필요한 경기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6번 경기 쾰른 대 프라이부르크. 자, 이 경기는 아직 어떤 결과가 예상된다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좀 애매한 경기라서 이 경기는 최종 픽 때 투표율이라든지 배당이라든지 결장자라든지 모든 내용들을 다 종합을 해본 후에 최종 픽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자, 7번 경기 마요르카 대 카디스. 자, 이 경기는 마요르카가 홈에서만큼은 원정보다 실점률이 3분의 1 이상 줄어든다는 게 확실한 특이점으로 보여지는 경기로 맞대결 전적에서도 마요르카 홈에서는 마요르카가 패배를 한 적이 없습니다. 19년도와 21년도 맞대결은 모두 카디스 홈이었고 두 경기 모두 무승부로 끝이 났었기 때문에 원정에서 실점률이 높은 마요르카가 이미 카디스 원정에서 두 번이나 무승부를 이뤄냈기 때문에 이번 홈 경기에서는 최소 무승부 이상은 마요르카가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마요르카가 이번 시즌 최다 연패인 4연패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카디스를 상대로 홈에서 무승부 이상은 잡아내면서 연패를 끊어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걱정이 되는 건 양팀 최근 두 번의 맞대결을 보면 옐로 카드나 퇴장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경기를 보여줬었는데 이런 퇴장 변수도 무시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퇴장 변수라고 하더라도 카디스에 좀 더 깡패 새끼들이 많기 때문에 퇴장 변수가 나온다고 해도 카디스에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카디스의 네그레도 선수의 골 결정력이 최근에 굉장히 좋긴 하지만 마요르카 원정은 강팀들도 힘들어하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마요르카의 승무 투픽이면 패스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7번 경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잠시 제가 광고를 맡고 있는 스코어 888 스포츠 베팅 게임 사이트 홍보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베팅 챔피언스 리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베팅 챔피언스 리그 참가하실 분들은 스코어 888 접속하셔서 로그인하신 뒤에 챔피언스 리그 참가 티켓을 구매하시면 되고 참가 티켓을 구매한 참여 유저들끼리 대회 기간 동안 배당 점수를 획득을 하면서 순위를 가려서 최종 우승자를 가리는 대회입니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대회에 참여했던 베터들의 참가비가 몰빵으로 우승 상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배팅에 자신이 있다, 내가 우승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참가자 접수 기간이니까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가입을 안 하신 분들은 가입하실 때 화면 상단에 써 있는 것처럼 가입 코드 GOAL 써주시고 가입을 하시면 배팅 게임 즐겨보실 수 있는 300만 볼 게임 머니도 지급해 주신다고 하니까 혜택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이어서 8번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번 경기 셀타비고 대 라요. 자, 이 경기는 사실 이변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경기로 체력적으로도 라요가 주중에 마요르카와 컵 경기를 치르고 셀타비고 원정 경기를 오는 거기 때문에 셀타비고가 체력적으로 우세하다는 점도 있을 것이고 라요가 홈에서는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제가 지난번 라요가 홈일 때 빌바오에 패배를 했던 걸 적중했던 것처럼 이제는 라요가 힘이 빠질 때가 됐다. 승격팀 치고는 초반에 너무 많이 달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경기는 홈 경기도 아니고 원정 경기입니다. 원정 경기 시에 라이온은 득점은 3분의 1로 줄어들고 실점은 3배 이상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셀타비고의 아스파스나 산티미나 같은 선수들이 충분히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셀타비고의 승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9번 경기 오사수나 대 세비야. 자, 일단 오사수나가 세비야를 상대로 유독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대 전적 1승 1무 8패에서 볼 수 있듯이 세비야를 상대로 승리한 적이 2013년 5월입니다. 압도적인 상대 전적을 보여주고 있는 세비야인데다가 이번에 맨유의 암적인 존재 마샬 선수를 임대 영입했습니다. 마샬이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졸라 안 풀렸는데 라리가에 와서 갑자기 잘할 수 있을 것이냐도 굉장히 궁금한데 예시를 들자면 바로 세비야의 먼저 이적을 온 라멜라가 있죠. 토트넘에서 한 거라고는 라보나킥으로 푸스카스상 받은 것밖에 없어서 개쌍욕을 처먹다가 라리가 오자마자 연속골을 성공을 시켰었는데 요샌 또 잠잠하긴 합니다. 어쨌든 라리가에 오자마자는 확실히 리그 차이를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마샬 선수도 최소한 몇 경기 동안은 좋은 활약을 세비야에서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사수나의 단통 패배를 생각하고 있는 경기이고 오사수나가 홈에서 역배당을 받고 이번 시즌 1무 2패로 승리를 기록한 적도 없고 세비야가 이번 시즌 최다 연속 무승부인 2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를 승리로 잡아내면서 연속 무승부 행진을 끊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오사수나의 단통 패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세비야 정배당이 생각보다 너무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배당 변화를 추후에 한번 계속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0번 경기 발렌시아 대 소시에다. 자, 이 경기 굉장히 어려운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발렌시아는 확실히 홈에서 실점이 적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소시에다도 발렌시아 원정에서 득점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소시에다는 지금 공격수 알렉산더 이삭 선수가 런던에서 포착됐다는 얘기가 있어서 아마 아스날로 이적이 확정되지 않나 싶습니다. 안 그래도 아스날의 오바메양 선수가 계약 해지가 됐기 때문에 공격 자원에서의 영입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여지죠. 어쨌든 소시에다는 공격 자원 하나를 잃는 것이고, 믿을 건 오야르 시아발롬하고 다미더 시바 선수를 믿어야 되는데, 지난 소시에다 대 헤타페 경기에서 제가 그 선수들 믿었다가 무승부가 뜨면서 엿을 제대로 먹었죠. 또한 발렌시아나 소시에다 두 팀 모두 주중에 컵 경기가 있는데, 카디스와 경기를 하는 발렌시아가 베티스와 경기를 하는 소시에다보다는 체력적으로 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발렌시아의 승무 투픽이면 패스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단통으로 간다면 좀 역배긴 하지만 발렌시아 승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11번 경기 도르트문트 대 레버쿠젠. 자, 일단 도르트문트는 지난 호펜하임 원정 경기에서 2대 3으로 승리를 기록을 했고, 홀란드나 로이스 같은 선수들이야 뭐 워낙 유명하기도 하고 잘하기도 하지만 도니엘 마렌 선수가 움직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자, 하지만 호펜하임과의 경기에서 홀란드 선수가 또 부상으로 쓰러졌습니다. 근육에 문제가 있다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바로 복귀하지는 못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어요. 확실히 레버쿠젠과의 경기에서 득점력을 보여줬던 홀란드 선수이기 때문에 홀란드 선수가 나오지 못한다면 도르트문트의 출혈은 확실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반대로 레버쿠젠의 경우는 패트릭 쉬크 선수, 디아비 선수가 건재하고, 이번에 이란의 사르다르 아즈문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공격 쪽에 더 무게감을 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10번의 맞대결에서 도르트문트 홈에서는 단 한 번도 무승부조차 기록하지 못했던 레버쿠젠이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이변을 한번 일으켜 볼 만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표율도 봐야겠지만 저는 뭐 일단은 이 경기는 승무패가 모두 보이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2번 경기 바르셀로나 대 AT 마드리드. 자, 일단 이 경기도 바르셀로나가 영입한 선수들의 경기력이 어떨지 확실치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예측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맨시티에서 페란 토레스 선수를 영입을 했고, 울버햄튼에서 근육맨 트라우레 선수를 영입, 여기에 추가로 아스날에서 오바메양 선수까지 영입을 했습니다. 바르셀로나의 문제였던 최전방에서의 마무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AT 마드리드는 원정에서 실점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트리피어 선수가 돈지랄을 하기 시작한 뉴캐슬로 이적을 했기 때문에 수비적으로 좀 더 불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발렌시아와의 경기에서도 0대 2로 끌려가다가 마지막 로즈 타임 동안 두 골을 기록하면서 간신히 승리했던 걸 생각해 보면, 원정 AT 마드리드는 조금은 손이 잘 가지 않고 신규 영입 자원이 있는 바르셀로나의 승무 투픽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르셀로나가 홈에서만큼은 컵 경기를 제외하고 AT 마드리드에게 패배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좀 더 바르셀로나의 승무 투픽에 무게감이 실리고 있습니다. 13번 경기 볼프스부르크 대 그로이터. 자, 뭐 이 경기는 쓰레기 대 쓰레기 경기입니다. 볼프스부르크는 지난번 보훔 원정 경기에서 1대 0으로 패배하는 걸 보고 올 시즌 볼프스부르크 정말 대단하다라는 걸 느꼈고, 리그 4경기째 한 골도 기록하지 못하면서 정말 엄청난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득점력 개선을 위해서 67억을 주고 우니온 베를린에서 막스 크루제 선수를 데려왔습니다. 확실히 분데스리가에서만큼은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는 막스 크루제 선수인데, 조금은 애 새끼가 인성이 좀 삐뚤어져서 자기가 뭐 직접 촬영한 누드 비디오가 유출도 됐었고, 클럽에서 싸움도 했었고, 포커 대회에 자주 참가하거나 인터넷 방송, 부상 중에도 나이트 클럽에서 춤추는 게 공개가 되면서 비난을 많이 받았던 선수죠. 이 때문에 뭐 독일 대표팀에서도 영구 퇴출이 됐었고, 볼프스부르크에서도 입단 1년 만에 쫓겨났었는데, 그런 볼프스부르크가 다시 막스 크루제 선수를 찾게 된 이유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개쓰레기 같은 골 결정력을 해결하기 위해서 악마의 재능을 다시 받아들이기로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 그로이터가 원정에서 볼프스부르크 상대로 이변을 일으키기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맞대결 전적에서도 볼프스부르크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쓰레기 대 쓰레기긴 하지만 볼프스부르크의 단통 승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4번 경기 베티스 대 비아레알. 자, 일단 이 경기는 베티스의 주중 컵 경기 결과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베티스가 최근 화력이 굉장히 좋은데 소시에다와의 컵 경기에서 어떤 선수들을 기용을 하고 어떤 선수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경기를 한번 지켜보고 이 경기를 생각해 보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비아레알의 경우 원정만 갔다 하면 개쓰레기 짓을 하면서 골 넣는 법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원정에서 아직까지 10경기 동안 1승밖에 없는 상황이죠. 저는 그래서 이 경기 일단 베티스의 승무 투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보통 12번 경기부터 14번 경기까지는 모두 정배가 뜨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금요일에 오픈되는 배당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베티스의 승무 투픽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주말 축구토토 승무패 5회차에 들어온 14경기 중에서 6번 경기를 빼놓고 한 13경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정도로만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 추후에 결장자 정보라든지 배당 정보 모두 확인한 후에 금요일 밤 최종픽 영상에서 제가 구매하는 최종픽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 연휴 마무리 잘 하시고 저는 금요일 밤 축구토토 승무패 5회차 최종픽 영상으로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